여러분이 매일 아침 내 몸을 위한다며 약처럼 챙겨 드시는 바로 그 음식이 여러분의 수명을 조용히 갉아먹는 독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난달 새벽 저는 응급실에 실려온 79의 어머님을 보며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단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고 누구보다 철저히 당뇨를 관리해 오셨던 분인데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신 겁니다. 혈당은 완벽하게 정상이었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본 어머님의 식단 속에서 저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평범한 음식들이 나이 들수록 설탕보다 훨씬 더 무서운 독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40년간 노인의학과에서 어르신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며 밥상이 운명을 바꾸는 것을 지켜봐온 의학박사 오해숙입니다. 제 의사 인생 40년의 경험에 따르면 응급실로 실려오는 70대 이상 환자분들의 85%가 바로 이 단순한 음식 때문에 위험에 빠지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분들 대부분이 건강을 위해 설탕을 끊고 당분을 줄이며 열심히 관리하던 분들이라는 점입니다. 정말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노력하시는데 정작 진짜 위험한 음식들은 모르고 계셨던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지금도 여러분의 냉장고에 숨어있는 그 시한폭탄을 놓치게 되실 겁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평생 먹어온 음식이 갑자기 독이 될 수 있다니요. 하지만 제 몸이 직접 고장나고 수많은 임상 결과를 종합해 본 후에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몸의 소화 기능과 해독 능력은 50대부터 급격히 떨어집니다. 심지어 뇌의 노화가 진행되면서 위와 장을 움직이게 하는 명령체계까지 함께 약해집니다. 이때 젊을 때는 문제없던 특정 음식들이 우리 혈관을 막고 온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독소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음식은 정말 위험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청춘과 함께 오늘 내 몸을 제대로 돌보는 순간 여러분의 청춘은 다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이 진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첫 번째 음식부터가 아마 여러분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겁니다. 지금도 전국의 수많은 가정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에 좋다며 매일같이 드시고 계실 테니까요. 하지만 이 음식이 70세가 넘은 우리 몸속에서는 소화가 안 되는 수준을 넘어 신경계를 마비시킬 수 있는 무서운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이 독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 이거 몸에 좋대요 하고 웃으며 권하는 그 음식이 우리 부모님의 손과 발을 저리게 만들고 말을 어눌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지난 40년간 제 진료실에서 바로 이 음식 때문에 피눈물을 흘렸던 수많은 어르신들이 바로 그 산증인입니다. 혹시 서론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디 제 진심을 알아주십시오. 제가 이렇게까지 길고 간절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설프게 알고 넘어가시면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걸린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생명을 살리는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식탁에 숨어있던 첫 번째 암살자를 공개하겠습니다. 그 이름은 너무나도 평범해서 아마 지금 맥이 탁 풀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로 싹이 튼 감자입니다. 아이고 박사님, 감자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떠십니까? 하고 생각하셨지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감자 자체가 아니라 그 감자의 초록색 부분과 싹에 숨어있는 솔라닌이라는 독입니다. 이 솔라닌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 간이 독소를 걸러내는 발전기 열대를 모두 돌렸다면
이른이 넘은 우리가는 이제 5대도 채 돌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자식들은 같은 양을 먹어도 끄떡없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그 독을 고스란히 몸으로 받아내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배가 아프고 메스껍고 체한 것처럼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솔라닌이라는 독이 얼마나 교활하냐면 시간을 두고 신경계를 마비시키기 시작합니다. 손발이 저리고 말이 어눌해지다가 심한 경우 의식까지 잃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은 그저 체한 줄로만 알고 며칠을 끙끙 앓다가 결국 손발에 마비가 오고 나서야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미 약해진 신경에 이 독까지 더해지면 회복이 정말로 힘들어집니다. 그렇다고 감자를 평생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감자는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저와 3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첫째, 감자를 사실 때 조금이라도 초록빛이 돌거나 싹이 보이면 절대 사지 마십시오. 둘째, 이미 사온 감자에 싹이 났다면 아깝다는 생각은 독약이라는 생각으로 바꾸고 과감히 버리십시오. 그 감자 한 알 아끼려다 내 건강을 통째로 버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셋째, 감자는 반드시 껍질을 벗겨서 드십시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부터 감자 껍질과는 이별하셔야 합니다. 그 껍질 바로 아래에 독이 가장 많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감자는 햇빛을 싫어합니다. 반드시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내 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지키는 일에 아깝다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암살자는 아주 편리하고 건강하다는 최첨단의 탈을 쓰고 우리 식탁에 오릅니다. 바로 냉동 가공 식품입니다. 특히 건강 도시락, 저칼로리 볶음밥이라고 쓰여 있는 것들 말입니다. 바쁘고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칼로리가 낮다는 이유로 이런 음식들을 자주 드셨다면 여러분은 평생 그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 위험하냐고요? 칼로리는 낮을지 몰라도 그 안에 숨어있는 나트륨 함량은 하늘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한 팩에 들어있는 소금이 하루 권장량의 2배, 3배를 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은 나이가 들면 우리 혀가 고장난 저울과 같아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소금 한 가마니가 올라와 있는데도 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그렇게 속아서 들이킨 소금은 어디로 갈까요? 전부 혈관벽에 달라붙어 피를 끈적이게 만들고 혈관을 딱딱하게 굳혀 혈압을 올립니다. 약해진 콩팥은 그 소금을 다 걸러내지 못해 쩔쩔매다가 결국 몸이 붓고 심장에까지 무리를 줍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이런 음식을 드시는 것은 한쪽에서는 비싼 돈 주고 약을 먹고 다른 쪽에서는 독을 들이붓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고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대신 이 똑똑한 암살자를 이겨낼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포장지에 영양성분표를 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글씨가 작아도 꼭 보셔야 합니다. 나트륨이 500mg 이하인 제품을 고르세요. 저염이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둘째, 드시기 전에 물을 2컵 먼저 드세요. 물이 우리 몸의 고마운 청소부 역할을 해줄 겁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주말에 직접 만들어 소분해서 얼려두시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얼리는 것입니다. 간은 드시기 직전에 소금 대신 마늘이나 양파, 생강 같은 자연의 향으로 하십시오.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만큼 확실한 보약은 없습니다. 불편함은 잠깐이지만 건강은 평생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아마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억울하고 가장 놀라실 만한 음식일 겁니다. 몸에 좋다는 믿음 하나로 심지어 아침마다 일부러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바로 생마늘입니다. 마늘이 100가지 이로움을 주는 일해백리 식품이라고들 하지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한 가지 해로움, 즉 독한 자극이 우리 어르신들의 위장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벽은 평생의 소가리로
얇아질 대로 얇아진 비단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다 대고 독한 소독약인 알리신 성분을 그대로 들이붓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위가 버텨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속이 쓰리고 답답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위염과 위궤양으로 발전해 평생을 고생하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늘의 혈압 강화 효과가 약과 합쳐져 혈압이 너무 떨어져 핑 도는 아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늘은 죄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우리가 마늘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딱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은 이제부터 무조건 익혀서 드십시오. 익히기만 하면 마늘의 독한 성분은 부드러워지고 몸에 좋은 효과는 그대로 남습니다. 찌개에 넣고 나물을 무칠 때 볶아서 넣으십시오. 정생으로 드시고 싶다면 식사 후에 우유 한 잔과 함께 하루에 반쪽 이상은 절대 넘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마늘 말고도 훌륭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소화를 돕는 생강,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양파, 면역력을 키우는 대파,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마늘만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같은 음식이라도 지혜롭게 다루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젊을 때 방식 그대로 드시면 보약도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네 번째 음식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제발 흘려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 진료실에서 수없이 반복되었던 너무나도 안타까운 비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것은 바로 면, 떡, 빵처럼 끈적하게 뭉쳐있는 음식들입니다. 이 음식들은 나이든 우리 위장 속에 들어가 소화되지 않는 돌덩이가 되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침이 마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침은 음식이 위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거치는 첫 번째 정미소와 같습니다. 이 정미소에서 효소로 잘게 빻고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른이 넘으면 이 정미소의 기계가 거의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쫄깃한 면과 떡을 예전처럼 후루룩 넘기시면 어떻게 될까요? 잘게 빻아지지 않은 곡식 덩어리가 그대로 위장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위장이 주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하고 비명을 지르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위벽은 얇아지고 위액은 줄어들어 결국 위장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그럼 이제부터 저와 함께 이 음식들을 돌덩이가 아닌 보약으로 바꾸는 지혜를 배우시겠습니다. 첫째, 면을 드실 때는 쫄깃한 맛은 이제 젊은 시절의 추억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입에서 살살 녹을 만큼 아주 부드럽게 끓여서 국물과 함께 천천히 드십시오. 국물이 마른 침을 대신해 줄 겁니다. 둘째, 떡은 약이다 생각하시고 아주 작게 썰어 한 점 한 점을 100번씩 씹으며 음미하셔야 합니다. 셋째, 딱딱한 빵 대신 카스텔라처럼 부드러운 빵을 따뜻한 우유나 따뜻한 차에 적셔서 드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내가 젊을 때 먹던 양의 절반, 딱 절반만 드십시오. 그 나머지는 내 몸이 짊어져야 할 짐이 됩니다. 때로는 죽이나 수프처럼 부드러운 음식으로 평생 고생한 내 위장에게 휴가를 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음식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어르신들을 가장 아프게 하는 가장 교활한 배신일지도 모릅니다. 몸에 좋다는 바로 그 음식들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84살 박정자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오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배에 가스가 차고 설사가 멈추질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만 했죠. 그런데 제가 식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최근 건강을 위해 매일같이 챙겨 드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과, 양파, 콩 같은 것들이었죠. 평생 건강의 상징이었던 그 사과와 양파가 이제는 어머님의 장을 공격하는 가스폭탄, 포드맵 식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장 속에는 수많은 일꾼, 즉 효소들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 일꾼들이 은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잘 처리했던 이 포드맵이라는 끈적한 당분들이 이제는 주인 없는 공장에 버려진 쓰레기처럼 쌓여 썩으면서 독한 가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가스가 장을 부풀리고 설사를 유발하고 심하면 탈수와 어지럼증까지 일으켜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이 음식들을 완전히 추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이 예민해진 친구들을 잘 달래고 우리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과는 하루 반 쪽만 껍질을 벗겨서 드시고 양파와 마늘은 반드시 푹 익혀서 드십시오. 콩은 하룻밤 물에 불린 뒤 그 물은 버리고 새 물로 다시 삶아서 독성을 빼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어떤 음식을 먹은 뒤 속이 더부룩하다, 가스가 찬다고 속삭일 때 그 소리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박정자 어머님도 이 음식들을 조절하신 지 일주일 만에 지긋지긋했던 복통과 설사에서 해방되셨습니다. 내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100세 시대 최고의 명의를 곁에 두는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위험한 음식들, 왜 젊을 때는 괜찮았던 것들이 이제 와서 우리 몸에 이토록 치명적인 독이 되는 걸까요? 이제부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병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만 엉뚱한 곳에 삽질하지 않고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디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이런 내용 근거 없는 소리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지난 40년간 현대의학이 밝혀낸 과학적 사실이며 이를 외면하는 것은 내 몸의 비명소리를 애써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문제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뇌의 노화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거대한 군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뇌는 이 군대를 지휘하는 총사령관이고 위와 장은 군수물자를 보급하고 처리하는 보급부대입니다. 젊을 때는 총사령관의 목소리가 우렁차고 명령이 명확해서 보급부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위산을 충분히 뿌려 소독하고 장을 활발하게 움직여 영양분을 흡수한 뒤 찌꺼기를 시원하게 내보내죠. 하지만 뇌가 늙으면 총사령관의 목소리가 작아지고 명령서에 적힌 글씨가 희미해지는 겁니다. 위장으로 내려가는 신경신호가 약해지니 위산 분비량은 젊을 때의 60% 수준으로 뚝 떨어지고 장의 연동운동은 게으름뱅이처럼 느려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 보급부대는 우왕좌왕하고 식량, 즉 우리가 먹는 음식은 위라는 우리 몸의 창고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채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지요. 여기에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또 다른 무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당화 반응이라는 현상입니다. 이름이 어렵지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얀 설탕을 프라이팬에 넣고 오래 가열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달콤한 향이 나지만 이내 시커멓게 타고 끈적하게 눌어붙어 돌처럼 딱딱한 독성 물질로 변해버리지요. 바로 그 끔찍한 현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한 당분 찌꺼기들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에 달라붙어 혈관을 시커먼 설탕 찌꺼기처럼 딱딱하게 만들고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젊을 때는 우리 간이 이런 찌꺼기들을 잘 청소해 주었지만 이제는 간의 기능도 떨어져 그 독성 물질들이 우리 혈관 벽에 그대로 쌓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 당뇨, 심장병이라는 무서운 병의 진짜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이 끔찍한 당화 반응을 가장 빠르게, 가장 강력하게 일으키는 주범들이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음식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가공식품의 첨가물, 생마늘의 강한 자극, 소화되지 않은 면과 떡의 찌꺼기들이 모두 우리 혈관을 태우고 녹슬게 만드는 불쏘시개가 되는 겁니다. 결국 노화의 지옥 굴레가 만들어집니다. 뇌가 늙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소화되지 않은 음식 찌꺼기는 장에서 썩어 독성 물질을 만듭니다. 이 독성 물질은 혈관을 타고 돌며 온몸을 공격하고 결국 다시 뇌로 올라가 뇌의 노화를 더욱 빠르게 부채질합니다. 이 끔찍한 악순환의 골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그럼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은 무엇일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해답은 아주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위험한 음식들을 피하고 내 몸을 살리는 음식으로 밥상을 채우는 것입니다. 푹 익혀 부드러워진 채소, 살짝 데쳐 기름기를 뺀 생선, 그리고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잘 끓인 죽. 이런 음식들은 지쳐있는 우리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꼭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주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여기에 제가 여러분께 꼭 지켜달라고 부탁드리는 생명 연장의 약속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저녁 식사는 무조건 저녁 6시 이전에 마치십시오. 밤은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이 쉬고 재충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음식물을 넣어주면 쉬어야 할 위장을 밤새도록 야근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부터는 물 외에 아무것도 드시지 마십시오. 이것은 철칙입니다. 셋째, 하루에 물 1점 5리터를 나누어서 천천히 드십시오. 물은 우리 몸속에 쌓인 그 시커먼 당화 독소를 씻어내주는 유일한 해독제입니다. 에이, 겨우 그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 하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 저는 오늘 부산에 사시는 77살 김철수 선생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김 선생님은 작년까지만 해도 정말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매일 아침 생마늘 2쪽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끼니는 냉동 도시락으로 해결하셨죠. 면을 너무 좋아하셔서 라면과 국수를 거의 매일 드셨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위가 쓰리고 배에 가스가 차는 일이 잦아졌고 혈압은 계속 오르고 손발은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처음 오셨을 때 박사님, 저는 이제 살 낙이 없습니다 라며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온몸이 붓고 혈압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밤마다 속이 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선생님께 딱 3개월만 저를 믿고 식단을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은 먼저 생마늘을 완전히 끊고 마늘은 반드시 익혀서만 드셨습니다. 냉동식품 대신 직접 만든 소량의 밑반찬으로 바꾸셨죠. 면은 일주일에 딱 1번으로 줄이고 그마저도 아주 부드럽게 끓여 드셨습니다. 사과 대신 바나나를, 양파 대신 당근을 드시며 포드맵 식품을 줄이셨고 저녁 식사는 5시 반이면 무조건 끝내셨습니다. 3개월 뒤 제 앞에 나타난 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퉁퉁 부었던 얼굴엔 혈색이 돌고 목소리엔 힘이 넘쳤습니다. 재검사 결과 혈압이 무려 20이나 떨어졌고 위쓰림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체중이 8kg이나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살이 빠진 게 아니라 온몸을 짓누르던 붓기가 빠진 거였습니다. 선생님은 제 손을 잡고 박사님 덕분에 20년 만에 마누라 손잡고 시장 구경을 실컷 하고 왔습니다 라며 아이처럼 웃으셨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몸에 해로운 음식을 끊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으로 내 몸을 돌보기로 한 위대한 선택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아니 그 이상으로 해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 의사 인생 40년을 바쳐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을 여러분의 가슴에 직접 새겨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 문제의 파랄은 그 어떤 비싼 약으로도 용한 시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바로 밥상에 그 뿌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병의 원인은 다른 곳에 둔 채 그저 약에만 의존하려 하십니다. 약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즉 썩어버린 뿌리를 도려내고 새로운 흙으로 갈아주지 않으면 결국 똑같은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이 이 세상 그 어떤 명약보다도 강한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위험한 음식들을 기억하시는지요? 내 신경을 마비시킬 수 있는 싹 튼 감자, 내 혈관을 소금에 절여버리는 냉동 가공식품, 내 위벽에 상처를 내는 생마늘, 내 위장에 돌덩이처럼 쌓이는 면, 떡, 빵,
그리고 건강의 탈을 쓰고 내 장을 공격하던 포드맵 식품들까지 이제 이 음식들이 왜 위험한지, 왜 우리 몸이 더 이상 젊을 때처럼 받아주지 못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부산의 김철수 선생님처럼 오늘 이 순간의 선택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몸은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끝나자마자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는 새로운 청춘을 위한 첫걸음을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숙제가 아니라 나 자신과 맺는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첫째, 오늘 당장 냉장고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싹이 나거나 푸르게 변한 감자가 있다면 그것이 내 몸의 독소를 버리는 신성한 의식이라 생각하고 과감히 버리십시오. 냉동실의 가공식품들도 뒷면의 나트륨 함량을 꼭 확인해 보십시오. 둘째, 식사 습관에 단 3가지만 변화를 주십시오. 생마늘은 익혀서 면과 떡은 절반만, 사과와 배 같은 과일도 하루에 반 개만 드시는 겁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위장과 혈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셋째,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십시오. 저녁 6시 이후로는 내 위장도 퇴근시켜 주셔야 합니다. 넷째, 물을 보약처럼 드십시오.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1시간에 1컵씩 하루 동안 천천히 나누어 드시면서 몸속의 독소를 씻어내 주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우리 몸을 바꾸는 것은 밭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이틀 물을 준다고 싹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3개월, 100일 동안 꾸준히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면 반드시 건강이라는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려우실 겁니다. 평생 먹어온 입맛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하지만 그 작은 불편함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긋지긋한 병원 신세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저 역시 더 일찍 이 사실을 깨달았더라면 제 부모님을 그리고 제 진료실을 스쳐 지나갔던 수많은 어르신들을 더 일찍 고통에서 구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와 아쉬움이 제게는 평생의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 분이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건강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이거 한번 봐라 하는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잘못된 식습관으로 고통받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다시 청춘 채널에 큰 힘을 실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과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와 희망이 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100세 시대,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건강입니다. 오늘 내 몸을 돌보는 바로 이 순간, 당신의 청춘은 다시 시작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